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저는 1999년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면서 관광객 대상으로 이제 통일 강연을 하러 다닌 바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배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이제 배 안에서 이제 관광객 대상으로 통일쌤이나 또 북한 실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버스로 다닐 때는 버스로 가서 또 북한에 가서 또 함께 이제 강당에 모여놓고 또 이제 관광객 대상으로 이런 통일쌤이나 강연도 하고 했습니다. 북한 실상에 대해서도 또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 첫 금강산 관광 여정이 1999년 2월 20일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2000년대 들어와서 초반부터 이제 중반까지는 평양에 직접 제가 이제 교계 대표로 또 북한학교 대표로 다니면서 북한 실상을 알아봤습니다만은, 그 이전에는 이제 금강산에서 주로 이제 이런 행사를, 남북관계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또 러시아, 이제 각 외국에서 이제 북한 대표들과 만나서 또 행사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1999년 처음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면서 저는 99년 2월 20일 아침 7시 40분 서울역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우리 일행과 함께 동해항으로 향했습니다. 13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동해시청에서 방북 교육을 마치고 승선 수속을 했습니다. 출국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민족 분단의 비애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습니다. 금강산 여정이 통일 여정으로 이어지길 기도하며 금강호에 몸을 실었습니다. 금강호는 오후 6시 30분 동해항을 출발해서 공해상을 통과하여 2월 21일 아침 6시 30분 북한의 장전항에 도착했습니다. 장전항은 북한에서는 고성항이라고도 하는데 파고가 거의 없는 항아리 모양의 항구로 군함들이 금강호 옆에 정박해 있어서 긴장과 갈등, 평화와 사랑의 두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동행한 우리 이제 기독교 단체 믿는 형제 자매들과 금강호가 북한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란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갖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북녘 땅이 환하게 펼쳐져 왔고 바로 앞에 금강산의 아름다운 모습이 평화를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북녘 땅 장전항 부두를 밟을 때 우리 민족의 땅인데 마음대로 오갈 수 없는가 생각하면 기쁨보다 먼저 비통함이 앞을섰습니다. 잔잔한 푸른 바다 위에는 갈매기 떼들이 평화를 노래하고 있고 군데군데 서 있는 인민군들은 긴장을 안고 서 있어서 평화와 갈등을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금강산 관광객을 동포의 심정으로 환영한다, 환영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환영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반말조 이런 프랑카드에서 남북의 어떤 이질감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통행검사소 관리들은 입국 수속과 함께 통관할 때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통행검사소의 입국증명서에 조선 금강산 1999년 2월 21일이라고 찍힌 고무인 도장을 바꿔서야 이제 북한 땅을 밟을 수 있구나 생각이 돼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앞에 펼쳐지는 외금강은 장엄하고 기세찬 계곡미를 지닌 곳으로 만물상, 구룡폭포, 구룡연, 삼서남, 또 상팔담, 수령문,
금강문, 금감굴, 성문굴, 옥류동, 천선대, 귀면암, 치마바위, 곰바위, 범바위, 삼단폭포, 오단폭포, 백년폭포, 선화폭포, 또 이제 12폭포, 신비단폭포, 폭포가 많더라고요. 용연폭포, 누운폭포, 금강산 온천, 또 이제 유점사터, 신계사터 등이 있는 곳입니다. 뇌금강은 온유하고 수려한 계곡미를 지닌 곳으로 비로봉, 만포계곡, 명경대 바위, 백운대 바위, 병풍바위, 무지개다리, 월출봉, 낙산, 폭포, 유경폭포, 또 은실폭포, 와룡폭포, 표운사, 정양사, 보덕암, 장안사터, 마이태자 등이 있었습니다. 해금강은 휴전선 넘어 불과 1km도 안 되는 곳에 바다의 금강산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푸르른 동해바다 위에 기기묘한 바다 기둥이 서 있고 푸른 소나무가 우거진 수많은 섬들이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1999년 2월 20일 오전 10시 20분 입국 수속을 마친 우리 일행은 금강산 관광버스를 타고 외금강의 관문인 온정리, 이제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장전항에서 온정리까지 가는 도로 주변에는 철조망이 쳐 있었습니다. 온정리 주민들은 자전거를 타거나 바쁜 걸음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이제 낡은 트럭은 사람을 가득 실은 채 일터로 달려가고 있었고, 온정리 마을은 500여 세대가 살았는데 그동안 300여 세대는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이주했다고 하는 말을 소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200여 세대만 남았다고 그들은 얘기했습니다. 이들 집 주변에 세면 담장을 치느라 한창이었습니다. 1999년 1월 1일 신년 공동사설에서 바로 북한에서는 모기장을 든든히 치자, 이런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세면벽을 든든히 치고 있는 걸 보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대로 온정리 휴게소에서 미리 준비해온 점심 식사를 하고 식사 후 온정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매바위 산으로 배경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 그 배경 사진을 찍은 우리 금강산 관광객들이 찍은 바로 사진을 제가 앞에 썸네일로 내놓았습니다. 주체라는 큰 글씨가 바위에 새겨져 있었고, 여기도 역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계신다, 이런 글귀가 보였습니다. 북한 어디 가나 바로 주체 사상에서 소위 영생론이라고 하는 이런 글귀가 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999년 2월 21일 12시 30분 금강산 만물상 코스 여정에 올랐습니다. 온정리에서 만물상 입구인 만상정까지 약 14km 관광버스로 이동했습니다. 만상정에는 마당처럼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고 휴식을 취하며 차 한 잔을 들 수가 있는 이제 정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몸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오늘의 여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만상정에서 온정리, 온정령, 만물상, 상등봉으로 가는 길이 갈라져서 사거리라고도 합니다. 만물상 코스에는 기면암, 삼선암, 절부암, 천선대 등이 주요 명소라고 합니다. 이제 만물상 대문을 지나 첫 고개에 이르니 왼쪽에 편에 자연이 낳은 암봉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물돋은 머리, 험상궂은 얼굴, 표효하는 입 등 흡사 귀신과도 흡사해서 귀면암이라고 북한에서는 불렀습니다. 귀면암 바로 아래는 창공을 찌를 듯한 새 봉우리가 서로 경쟁하듯 하늘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바로 상선암, 중선암, 하선암이었습니다. 옛날 네 신선이 금강산에 내와 장기를 두었는데 그들 중 하나가 훈수를 하다가 쫓겨나 홀로 서 있는 독선암이 바로 삼선암 맞은편에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만물상의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천선대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천선대 아래서 바라본 금강산 만물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만물의 바로 축소판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산홍공상 등 다양한 인간의 숨소리가 들렸고 온갖 동물들의 생동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금강산은 보기 전에는 천하의 산수를 논하지 말라고 한 일본 사람들의 표현처럼 금강산 만물상은 정말 천하의 만물을 보는 듯 했습니다. 1999년 2월 20일 10시에는 금강산 관광버스를 타고 외금강의 관문인 온정리에서
목란강까지 이동해서 금강산 구룡령 코스로 들어섰습니다. 왕복 5시간이 소요되는 코스이지만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금강산을 오르는데 그 웅대한 자태와 정치에 매료되어 힘든 줄로 몰랐습니다. 그 아름다운 산에 또 위대한 수령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어디 가나 이렇게 김성, 신격화, 우상화는 글이 써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삼녹수를 마시면 10년이 젊어진다는 전설에 앞을 다투어 모두 바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마시는 사람들도 장사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구룡폭포로 가는 관문인 금강문이 큰 바위 사이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금강산은 8개의 금강문이 있다고 하는데 그 구분을 위해 여기에 금강문을 외금강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금강문을 나와서 옥류동 계곡으로 따라가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옥류동 골짜기는 금강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곡으로 알려져 있고 봉우리, 숲, 물, 반석들은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오케스트라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산, 군데군데 주체 사상을 상징하는 주체, 자주, 자립 이런 글씨가 또 써 있었습니다. 옥류동 골짜기 입구에는 사방을 둘러싼 산과 바위, 나무를 한눈에 편안히 조망할 수 있는 또 앙지대가 있었습니다. 앙지대 건너편은 큰 소나무 한 그루가 바위를 뚫고 나와서 우뚝 서서 용감한 자태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앙지대를 지나 가파른 계곡이 시작되고 이제 비봉, 무봉폭포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옥류동 골짜기에 올라서니 개성의 박연폭포, 설악산의 대승폭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폭포 중 하나로 손꼽히는 구룡폭포가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폭포수는 얼음 기둥이 되어 겨울 구룡년을 알리고 있었고 이 구룡폭포는 높이 74m, 너비 4m, 구룡령 깊이가 13m로 한 덩어리의 화강암 한 폭의 얼음 비단으로 들이운 것 같은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나 이과수 폭포도 구룡폭포의 절묘한 배포와 구성, 그 조화의 아름다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구룡폭포에서 유점사 53불과 싸우다 패한 금강산의 9마리 용이 싸움에 패하고 달아나던 중 8용을 상팔담에 나머지 한 용은 구룡년에 잠시 몸을 숨겼고 구룡소에서 잠시 피신하였다가 구룡년 속으로 숨어버렸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구룡폭포 위에 상팔담 크고 넓은 8개의 물이 갠 이제 도락이 있었는데 팔선녀가 목욕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후 5시 30분 온정리에 설치된 금강산 문화회관의 평양 모란봉 교회단의 서커스를 관람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서커스를 교회라고 그러죠. 이제 교회 단원들의 모습에서 민족의 정감을 또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북한의 교회 공연 관람을 마치고 출국소를 끝낸 우리 일행은 아쉬움 속의 북녘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저녁 7시 금강호는 서서히 장전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오늘 이 금강산 여정을 평화의 여정, 통일 여정, 소망의 여정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했습니다. 저는 금강호 선상에서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한 열린마당 행사가 있었는데 저는 금강산 관광과 북한의 통일 정책이란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주제 강연에서 많은 사람들의 정말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정말 좋은 반응을 보여서 너무 지금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송나라 시인 소동파는 고려국에서 태어나서 금강산을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다라고 했다는데 북녘 하늘나라의 금강산을 볼 수 있는 소원을 이룬 것, 또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산을 느끼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통일로 이어지길 기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남북관계가 보다 더 잘 활성화되기를 기원했고 민족의 평화 통일로 이어지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이 길이 바로 북한 선교의 길로 이어지기를 하나님 나라가 북한 땅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금강산 여정에 대해서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힘든 때 그리고 우리가 금강산에
관광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 이제 편안해지고 즐거움이 함께하는 시간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가정과 하시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크신 평화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